그래서 대시인데요. 대시는 성장주잖아요. 근데 성장주마다 보통 보면은 제 성장주를 따라다니는 망령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장주에는 그 망령을 우리 이제 공매도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망령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잘만 이용하면 좋은 투자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망령들은 결국 주가가 내려가라고 끊임없이 제 저주를 퍼부어요. 근데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주가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틀렸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는 것밖에 제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이제 공매도 세력이 셀 리포트를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백한 증명의 시간을 앞두고는 셀 리포트가 좀 드물고 이제 모든 증권업계가 그렇듯이 금방 결론이 나는 리포트를 냈다가 팩트로 반박당하는 것만큼 큰 리스크는 없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벤트가 별로 없을 때 셀 리포트를 내고 자본을 동원해가지고 투자자들을 공포에 빠뜨린 뒤에 투매에 쇼커버를 시도하는 게 공매도 세력의 좀 주된 그런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수익을 내는 주된 메커니즘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정말 좋은 주식에 붙어있는 공매도 세력은 때때로 패닉을 일으켜서 정말 매력적인 매수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주식이라면 그들의 합리적인 매도 의견을 수용해가지고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기 전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가지고 성장주를 찾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공매도 세력의 챌린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세력의 논리가 타당한지 대답해보고 스스로 확신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시나 몽고디비나 아니면 이미틀리 글로벌 아니면 프레이토스 모두 성장의 이익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성장주가 흑자 전환을 해 나가는 시점에 이제 저희가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이 이익만 보고 고평가되었다고 공격해서 적정 가치에 비해 할인되었을 때 매수한다 라는 이제 굉장히 비슷한 시나리오에 기초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비롯해서 셀사이드 공격이 이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도어대시에 대해서 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MDB에 대해 셀 리포트의 타당성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제 도어대시 셀 리포트의 타당성을 검토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가 계속 유효한지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에 있어서 취약한 고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BM인데 셀 리포트는 배달비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 지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해왔고 그 다음에 배달기사의 낮은 임금에 수익성을 의존해 오고 있어가지고 사업 모델이 지속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서 수수료 압박이 커지고 그래서 플랫폼 자체의 이익이 전반적으로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높지 않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시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비용을 효율화하고 있어가지고 작년에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고 고정비 분산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성장만 이어나갈 수 있다면 향후의 이익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매출은 24% 증가했습니다. 또한 구독료, 광고 매출 등 수익성 높은 매출원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수익성을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지속된다면. 그래서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 측면에서 보면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게 가장 이제 셀리포트의 주된 그런 논리였어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폭발적으로 배달 수요가 성장했는데 현재는 이게 포화 상태에 달했고 주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가지고 추가 성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그 관세 때문에 이제 구매력이 좀 그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existing frequency will be challenged. 그러니까 주문 빈도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소비자 재량 지출이 감소하더라도 대시 패스를 구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주문을 줄일 요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달시킬 정도의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독만 하면 무료로 음식을 배달시키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식료품이나 가전제품까지 배달시킬 수 있는 대시 플랫폼이 경제적인 소비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인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매출이 축소되는 가운데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소비자들의 이런 견조한 행태로 인해 가지고 좀 더 견조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대시 플랫폼을 통해서 얻는 매출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며 플랫폼을 통한 광고 수요가 증가되고 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시 배달 시장에서 점유율 67%를 이제 점유하고 있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성장의 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비판이 타당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외식산업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은 온라인 배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한 자릿수에 불과해요. 그래서 음식 외 그리고 이제 음식 외 카테고리로의 성장도 견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배달 시장은 아직 초기여가지고 신규 구독자가 6개월 내에 이제 약 30%, 1년 내에 72%가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retention rate for Dashpass subscribers in this cohort was 36% and the 12-month retention rate was 28%. 그러니까 제 리텐션 레이시 제 12개월에 보면은 제 28%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과 무관히 지속적으로 프로모션하고 있고 회원 혜택을 확대하고 있어서 다수 구독자 이탈에도 불구하고 전체 구독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이제 미국에 비해서 성숙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 사례를 보게 되면은 2022년에 물가가 급등하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배달 주문의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구독제를 도입하고 할인 혜택을 주어가지고 주문 빈도를 유지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많은 소비자들은 이미 돈을 냈으니까 더 시키자라는 심리를 가지게 됐고 주문을 늘리는 경향도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딜리버루나 아니면 저스티, 우버이츠 모두 구독제를 통해 가지고 핵심 고객을 불경기에도 잡아두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구독 혜택을 강화해서 이들의 이용 빈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런 전략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 외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은 식료품 부문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이 이제 전체 도어대시 매출에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전체 시장의 규모가 음식 배달 시장에 비해서 더 크고, 그리고 그 기존 음식 배달 시장에서의 풍부한 소비자가 다른 카테고리 사용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YOY 100%가 넘는 그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린 리포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바는 외국 시장에서의 대시 성장률이 높지만 이 대시장에서는 경쟁이 심하고 따라서 마진이 낮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보시면은 local competition is high, challenging customer retention and margins, regulatory pressures on labor laws are also evolving and could pressure margins further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경쟁이 심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고독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대시가 외국 시장에서 마진이 낮은 거는 경쟁이 심해서라기보다는 아직 매출 규모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아서 마진이 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사업의 경우에는 고정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매출이 충분히 성장하지만 하면 이익률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콜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벌써 다수 외국 시장에서 단위 경제성, 유닛 이코노미를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증가할수록 이익 기여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